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신간책 제목입니다. 돈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정치 재기를 위한 구걸 전략인 걸까요? 이 느닷없는 죄인 프레임은 뭐죠? 물론 누구나 다 압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당의 대표를 거치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되고 마는 신비함이 존재하죠.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은인입니다. 그렇게 당을 몰락으로 끌고 가 마침내 총선 대패로 큰 공을 세우셨으니 당신은 은인인 거죠. 왜 또 은인 한번 해보시게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대담집 나는 죄인입니다가 오는 8일 출간합니다. 물론 사볼 분은 없다고 생각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은 황 전 대표의 특별 보좌관 역을 맡았던 김우석 씨가 묻고 황 전 대표가 답하는 인터뷰 형식의 대담집인데요. 돈이 떨어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났던 황 전 대표는 4일 이 책에 대해 고백록이며 참회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공개된 추천사와 본문을 통해 4월 총선은 참으로 아팠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가슴 찢는 사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대담에 응한 이유에 대해 김우석이 찾아왔다. 나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고민 끝에 동의했다고 했는데요. 이어 정치권에 들어온 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의 원인과 관련해 나는 패배한 장수다. 할 말이 없다며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내가 가진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엔 경험과 스킬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김의 리더십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아직은 잘 맞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재기를 노리는 회고록이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을 절대 사서 보지 말라고 미리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책에 서술된 황당한 내용을 미리 알려드려 절대 사보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중요한 몇 구절만 더 뽑아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그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의 존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 농단을 막지 못한 총리라는 비판과 관련해 대부분 청와대 인사들이 그랬듯 나 역시 찌라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국무회의 외에는 자신도 박 전 대통령과 한 달에 한 번 독대를 했을 뿐 업무적인 소통만 있었다고 애둘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청장과 관련해서는 태생적인 정치인은 없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것도 의지로 극복 가능하다며 정치인 윤석열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했는데요. 그러는 황교안 당신은 왜 쫄딱 망했습니까? 황교안 씨는 왜 자꾸 정치판을 기웃거리나요? 당신의 정치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정치판에 미련을 못 버린 듯한데요. 최순실을 몰랐다고요? 우병우도 몰랐습니까? 당신이 박근혜와 벌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도 국힘당의 코미디 정치쇼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수없이 많은 진상조사단은 들어봤지만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머리털 나고 처음인데요. 이게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거래했답니다.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요. 어느 정도 말이 돼야 우기는 걸 들어주죠. 이건 대체 뭔가요? 그냥 매일매일 밑도 끝도 없는 정쟁, 우기기, 발목 잡기, 땡깡 부리기. 언제쯤이면 이 꼴을 안 보는 날이 올까요?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지 않은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과 탄핵 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요청에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발언한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중립과 상권 분립 위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냥 후배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인 겁니다. 이걸 임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취를 해 이용한 건데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국힘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인 김기현 의원과 김도읍, 장제원, 전해주,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우르르 몰려가 우여곡절 끝에 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법원 로비에 도착한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방문을 거부당하자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현관에서 방호원들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30분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30분 후인 10시 50분께 대법원 측은 보좌관을 제외한 의원 5명만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는데요. 김도욱 국힘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 했다며 대법원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장 자신의 문제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대법원장을 만나야 했다며 대법원장이 끝까지 면담을 거부하다가 면담이 성사됐고 우리는 대법원장이 용퇴를 내려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퇴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며 깽판까지 쳐야 합니까? 어찌됐건 대한민국 대법원장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절차라는 게 있죠. 이 무식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자격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으나 아직 본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더 확실하게 사퇴 결정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내가 낸 세금이 항상 아까울까요? 내가 낸 세금도 지급할 곳을 지정하면 안 될까요? 정말 내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